현건이도 들어왔고 민구도 들어왔고 은우 들어왔고 하나 둘 셋 넷 지금 자리 없는 사람이 다 들어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누가 없냐? 현건이 은우 강현이 없나? 현건이 강현이는 원래 녹화본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 은우하고 현건이만 또 은우 담배 피러 왔구나 또 이 새끼 그냥 딱 보면 딱 걸렸어. 지금 또 자고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명수야 그지? 나 진짜 은우 들어왔다. 은우야 웬일이야? 은우야 알았어. 자, 누가 없어 그러면 은우도 있는데 없는 사람은 까야겠다. 현건이지 현건이. 현건이일까 보자. 야, 현건이 열색 동안 안 보이면 대답 안 하면 왔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하여튼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일단 우리 카톨릭 때 이번 2021년도 모의 논술 해설을 좀 시작할게. 문항 1번부터 한번 봐보면 문항 1번에서 일단 카톨릭 문제는 총 문항수가 6개야. 6개인데 배점이 좀 다르지. 6개 중에 4개를 쓰면 일단 합격이에요. 카톨릭 때는 4개를 자기가 맞았다. 그러면 카톨릭 때는 합격 안정권. 근데 이제 간호학과는 조금 세게 써야하는데 간호학과를 뺀 공대 계열 같은 경우는 4개를 쓰면 뭐 거의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카톨릭 대학은 보통 시험 문제를 보면 한 6개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좀 쉬워. 그리고 하나 만약에 5문제 정도를 좀 건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안정권인데 이 문제 특징이 보통 하나의 논제는 이런 문항 3이 좀 어렵죠. 문항 3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문항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무난하지 않았나. 그지? 그래서 일단 문항 1번에 관한 해설을 좀 이제 할게요.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은 나중에 다운을 받아서 보든지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보는 걸로 해. 일단 요약을 하면 카톨릭 대학 문제의 핵심은 제시문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돼. 왜냐면 제시문에 나오는 어떤 정리들은 증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안 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 정리든 제이 코사인 법칙이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의하여 반드시 그런 언급이 좀 있어야 하는 거고, 또 하나 카톨릭 대학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결론을 반드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애들 서술하고 나서 결론을 만약에 안 쓰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도 100점이 상당히 좀 많이 주는 학교 중에 하나야. 일단 한번 봐보면 기억은 사인 정리를 의미하는 거죠. 사인 정리는 당연히 증명도 너희들이 한번 해봐야 하는 거고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J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J 코사인 법칙이 주어졌고, 이거는 그냥 안 봐도 우리가 외울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디귿 같은 경우가 이 조건으로 하나 줬어요. 조건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다음 E sin A 곱하기 코사인 C, 얘가 sin B를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면적을 S라고 하였을 때, 이때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분의 S의 최대값을 n이라고 하자. 자, 요 정도면 제시문 안 봐도 이제 다 된 거죠. 그랬을 때 논제 1번부터 한번 해설을 해보면, 논제 1번은 제시문 디귿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요? 이거는 내신에서도 많이 나왔던 유형 아닙니까? 우리가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변의 길이를 내가 A, B, C라고 하자. 그게 지금 문제자가 처음에 이거는 연습장에다가 하면 돼. 왜냐면 출제자가 처음에 사인 정리 위에 삼각형 ABC의 각 ABC를 대문자 ABC라고 하고 이들의 대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고 하자. 이런 어떤 설정하는 자체도 너희들이 나중에 논술할 때는
그런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 ABC에서 각 A, 각 B, 각 C를 뭐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라고 하고 그 대변을 우리가 A, B, C라고 하자 이런 설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문제지만 그런 어떤 서술하는 어떤 그림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해도 그냥 문제 쓰는 것도 괜찮은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 이런 건데 당연히 이런 형태에는요. 요 사인 정의와 제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기억 제시문에 의하여 그지? 제시문에 의하여 사인 A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인 A는 2R분의 이 2R분의 스몰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죠? 코사인 C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C는 J 코사인 법칙을 써서 2AB분의 A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제시문에 의하여 여러분이 요거를 쓸 수 있다라고만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본식에 저기에다 대입을 하면 이제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2R분의 스몰 a 곱하기 그 다음에 2AB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R분의 스몰 b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선생님 안 써놨네.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뭐 2R, 2R 이렇게 없애주고 연습장에다가 하는 거야 이런 건 2R, 2R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E 약분되고 A 약분되고 그죠? B는 여기로 넘어가면 결국은 A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은 A, B, C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죠? A와 C는 같다. 왜냐하면 A와 C는 양수이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죠? 길이니까 양수잖아. 그지? 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따라서 한글로 써도 돼요. 따라서 우리가 선분 뭐가 되는 A와 C가 같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분 우리가 뭐 BA 길이하고 선분 BC 길이가 같은 그지? 그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뭐 만점을 받겠죠. 그래서 문항 1번 같은 논제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새롭게 교육과정에 속했기 때문에 뭐 사인 정리, 제이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내가 카톨릭 대학은 역시나 도형과 극한도 자주 나오는 학교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표현해서 도형과 극한 표현하는 것도 올해 논술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니은이죠. 논제 2번이야. 논제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 BC 길이는 우리가 A와 C가 같은 거니까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삼각형 그러니까 요거와 지금 길이가 같다라는 거잖아. 그지? 길이 같은 거니까 삼각형의 면적 S라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1 A의 제곱 사인 B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히 요 논 앞에 있잖아. 이런 말이 있어야 돼. 논제 1번에 의하여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야 요 말이 여러분이 이 조건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말을 안 써주면은 감점이야. 카톡들은 문제가 쉬운데 그런 잡다한 거를 안 써주면은 틀려. 여기는 좀 문제가 쉬운 대신에 잡다한 걸 좀 잘 써줘야 돼. 논제 1번 이하여 그 넓이가 이렇게 되고 근데 조건에서 AB의 길이가 C니까 C나 뭐 A나 뭐 같은 거니까 따라서 AB의 제곱분의 S라는 녀석은 우리가 A의 제곱분의 2분의 1 A의 제곱 sin B가 되므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2분의 1 sin B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각 B라는 녀석은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으므로 2파이보다는 작잖아. 이므로 각 B가 얼마일 때? 각 B가 2분의 파이일 때 이거는 뭐 우리 사각함수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sin B는 그래서 1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2분의 1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 최대값 m은 요 m은 얼마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문항 1번에 관한 해설이 끝날 것 같아요. 요런 방향만 들어가면 만점이에요. 그죠? 이해됐나요? 친구들? 나 1번은 사인 정의와 제이 코사인 법칙을 해서 무슨 삼각형이냐라는 걸 알아내고,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이용해서 그 AB분의 S라는 녀석이 2분의 AB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반드시 안 써주면 감점이야. 그냥 답만 써버리면. 그치? 왜 그렇게 되는지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M의 값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증명을 한 거야. 이게 카톨릭 대학교 문항 1번 모의문술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2번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냐면요. 확률 분포와 그 다음에 확률에 관련된 문제죠. 자, 먼저 제시문을 좀 해석을 해보죠. 제시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덧셈 정리라는 게 있네요. 확률의 덧셈 정리. 뭐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카톨릭 대학은 무조건 화통이 나오는 학교야. 그러니까 세 문항 중에서 화통이 무조건 100% 나오는 학교가 카톨릭 대학이에요. 특히나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면 확률보다는 오히려 통계를 좋아합니다. 여기는 통계학이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학교야. 그러니까 카톨릭을 만약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확률, 특히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를 작성하는 그 연습을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화통 공부, 특히 확률과 통계 파트를 여러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뭐 중복잡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 100% 그냥 화통입니다. 통계예요, 통계. 일단 그 기억 같은 경우는 덧셈 정리인데, 덧셈 정리는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두 사건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표본 공간의 두 사건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다음과 같이 뭐 PA 더하기 PB는 PA,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고, 특히 배당 사건이면 그걸 우리가 그냥 덧셈으로 확률을 계산하겠다. 뭐 이거는 우리가 화통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그 이산확률 변수 질량 함수가 주어졌을 때 기대값을 구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xi pi로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지. 카톨릭 대학은 기억과 니은은 문제를 풀 어떤 소스를 주고, 디귿은 보통 조건을 준단 말이야. 이 조건은 이제 저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서술해 나가라는 그런 패턴이죠. 좀 다른 학교와 좀 다르죠. 그죠? 자, 디귿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1 또는 2가 하나씩 적혀있는 붉은 공과 파란 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니면 도죠? 1 아니면 2. 그 다음에 붉은 공과 파란 공이니까 붉은 공 아니면 파란 공. 사건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1이라는 사건이 있고, 근데 문제자가 사건도 정의 내려줬어. 붉은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파란 공은 뭘까요? 파란 공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A 여집합. 그죠?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사건을 이런 건 너희들이 막 써줘야 돼. 1이 나오는 사건은 내가 B라고 지금 여기서 언급을 했나요? 1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그럼 2가 나오는 사건은 뭐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야? B의 여집합이다라고 뭐 설정을 일단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통계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했지. 제일 중요한 용어는 시행. 어떤 시행이냐. 그 다음에 그 시행에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사건을 여러분이 먼저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언급 없이 이런 어떤 서술 과정의 사건이나 이런 걸 언급 없이 그냥 확률 계산만 들어가면 기본 점수를 까먹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언급을 해준 다음에 뭔가 확률을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고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화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요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잡았냐면 꺼낸공에 적힌 수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뭐 적힌 수? 뭐 그거는 1 아니면 뭐겠어요? 2가 되겠죠. 뭐 1 또는 2가 될 거야.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A와 B가 독립이다.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독립에 대한 정의 알아야죠. 독립에 대한 정의는 옆에다 써놓을게. 정의는 어떤 거였냐면 PA 바 B는 PA와 같다. 이걸 쓰거나, 그지? 아니면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뭐가 된다? PB가 된다. 요런 거. 요게 독립에 대한 정의와 계산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 당연히 이걸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거 있잖아.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뭐가 되고 독립이 되고, 그리고 A 여사건하고 B하고 또 A 여사건, B 여사건이 독립이 되는데, 그런데 이건 성질이라서 니들이 외운 거지. 만약에 논술 과정에서 그걸 쓰려면 반드시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정의는 언급 안 해도 돼. 정의는 언급할 필요 없어. 정의는 왜 그러냐를 할 필요가 없어.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파생되는 성질을 쓸 때는 논증이 있어야 돼. 그런 것만 여러분이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조건은 요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그 PA, 그러니까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결정이 됐다냐면 5분의 3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평균, 요 x에 관한 평균 기대값이 지금 4분의 7.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거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할 때 별량이 있으면 x가 스몰 x 이런 거. 아니면 요즘에 이 스몰 x는 잘 쓰지 않으니까 x라고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쓸 때도 그냥 친구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만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올바른 표현은 여기다 별량을 우리가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런 것도 답안 5번 답안이나 여러분이 뭐 이제 문제지 개념서를 풀다 보면 그런 표현을 했었던 걸 알고 있어. 근데 감점은 좀 덜하지만 그리고 그런 어떤 표현도 좀 해줘. 왜냐하면 별량이라는 녀석은 지금 이런 실수값으로 1 아니면 2니까, 그지? 그리고 모든 확률에 대한 확률은 1이 될 거고, 요 확률을 뭐 너희들이 뭐 설정해. A냐 B냐 아니면 P, Q냐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요게 개요야. 근데 평균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곱해가지고 그게 4분의 7이 된다. 뭐 그런 건데, 그러면 1이 될 확률이나 2가 될 확률을 뭔가 구해야만이, 요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만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 그게 지금 일단 어떤 제시문에 대한 상황. 제시문은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와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 다음 조건에서는 그 A, B가 붉은 공을 꺼내는 거나 1이 나오는 사건이 독립이다. 그럼 독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의는 제시문이 없지만 쓸 수 있는 거고, 확률과 PA가 일어날 확률과 X에 관한 기대값이 지금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면, 문제는 이제 생각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저 제시문에 있는 게 언급이 안 돼 있잖아.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데 제시문에 뭐 예를 들어 덧셈 정리라든지 아니면 평균을 구하는 이런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좋은 점수 못 받아요. 무조건 저걸 이용해야 돼. 카톨릭 대학은. 뭐 다른 풀이가 있어도 다 무시. 저 개념이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합니다. 자, 논제 1번은 그 제시문 디귿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보면 요거죠. 요건데 요거를 역사하려면 요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1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1이 나오는 사건 B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응? X가 만약에 1일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건 B가 되는데, 이 사건 B라는 녀석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까요? 이렇게 할 때 뭔가 우리가 이용할 게 있죠. 독립이라는 사건을 이용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일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요. PA가 주어졌거든요. PA가 주어졌고 우리는 이걸 쓸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PA라는 사건은 너희 사건을 저렇게 정의 내리면 뭐 더하기 뭐냐면요. 근데 사건의 언급을 하려면 먼저 사건부터 말해볼까? 사건을 말해보면 A 교집합 B라는 사건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쉽게 말하면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배반 관계야. 그지? 배반 사건이므로 그지? 재심은 가에 의하여 그러면 요거의 합사건은 뭐야? 합사건. 이 두 사건의 합사건이라고 할까요? 합사건은 뭐다? 합사건은 A이다. 그런데 우리가 재심은 뭐에 의해서? 재심은 가에 의하여, 기억에 의하여 A라는 사건의 확률은 우리가 PA 교집합 B 더하기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런 말이 언급이 돼 있으면 점수를 많이 받겠죠. 그죠? 사건을 정의내렸고 그리고 내가 이 사건의 확률 A라는 확률을 알고 있는데 그 확률은 이 두 사건의 덧셈 정의를 가지고 구할 수 있고 그런데 A와 B는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A와 B가 독립이므로 우리가 요 사건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지금 5분의 3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PA 곱하기 PB잖아요. 그럼 뭐 5분의 3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PB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따로 언급할 필요 없을 거야. 독립이니까. 이건 됐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PA 여집합 B라는 녀석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자, 여기다 참고로만 써볼게요.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A에서 뭐를 뺀 거나 마찬가지죠? PA 교집합 B를 뺀 거나 마찬가지죠. 맞잖아요? 요 조건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PA고 얘는 뭐가 될 거냐면 PA 곱하기 뭐죠? PB예요. 그런데 PA로 묶이니까 1 마이너스 PB가 될 거고 그러니까 얘는 PA 곱하기 뭐가 되겠다? PB의 여사건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된다고 독립인 건 알고 있지만 그 논증은 해줘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라서 얘는 5분의 3 뭐 당연히 1 마이너스 B의 여사건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게 PB니까 PB를 정리하면 저게 5분의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 그지? 맞죠? 근데 지금 아직 이용 안 한 게 있는데요. 잠깐만. PA란 건 이건 안 왔지. 큰일 날 뻔했네. 요거는 정리가 됐죠. 요거는 정리가 됐어. 그런데 지금 문제자가 구하라는 건 1이 될 확률이니까 PB가 될 확률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요거까지는 정리가 됐어.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고 PA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AB가 독립이라는 사건 때문에 PA 교집합 B, 그지? PA 교집합 B라는 게 PA 곱하기 뭐가 되겠다? PB가 되겠다. 뭐 요거는 그냥 써. 얘는 됐어. 그리고 PA 교집합 B라는 녀석, B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은 요 관계는 우리가 이런 논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산을 하겠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PA는 이제 됐어요. 이제 PB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죠? 맞나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풀어놨는데 뭔가 지금 하나가 막혔어. 잠깐만. 선생님이 보고 말해드릴게요. 뭐가 지금 하나 빠졌냐면 요건 됐고요.
x가 1일 확률이라는 게 얘가 지금 PB예요. 그죠? 얘가 PB예요. 얘가 PB가 되고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2가 나올 확률이니까 어떻게 보면 PB의 여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평균에 관한 정의에서 평균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자. 그 PB를 내가 뭐 A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평균은 1 곱하기 뭐가 되고 PB가 되고 더하기 2 곱하기 뭐가 될 거냐면 PB의 여집합이니까 1 마이너스 PB라고 쓰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으니까 4분의 7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정리를 하면 PB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PB를 구할 수 있고 이 PB는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PB가 4분의 1이 나와요. 요게 4분의 1이 나와. 그럼 이게 4분의 1이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얼마가 되겠다? 얘는 4분의 3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서술 과정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게 일단 문제 1번이야. 그지? 문제 1번. 맞죠? 그러니까 일단 근거 제시만 한 거야. 일단 배반 사건이라는 걸 했고 사건이라 A라는 거 언급을 해줬고 PA라는 녀석은 두 사건의 합집합이라고 했고, 그지? 요 내용은 나중에 두 번째 나에서 쓸 거야. 나에서 쓸 건데 이 1번과 2번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요 내용의 언급은 뭐 앞에서는 뒤에서는 반드시 언급이 돼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PB만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X에 관한 평균이 조건에서 주어졌지. 조건이 주어졌고 요걸 가지고 그 평균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건을 내가 이거를 PB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2가 나오는 거는 1-PB라고 잡으면 되는 거니까 B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고 그래서 그 평균을 구해봤더니 PB가 나왔고 그죠?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를 작성할 수 있죠. 이게 1번이고요. 2번도 거의 같은 거예요. 2번은 뭘 구하는 거냐면 2가 적힌 붉은 공이라는 것은 A이면서 B의 여집합이니까 결국은 얘를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아까 이 논증을 해줬으니까 요 녀석에 관계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PA가 얼마라고 줬고 5분의 3이라고 줬고 PB의 여사건은 얼마니까 4분의 3이 될 거니까 얘는 20분의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요렇게 뭐 세트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요 개념이 문항 기억과 니은에 같이 배치가 돼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친구들? 다시 한번 정리해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진 사건. 일단 서술할 때 어떻게 쓰는 건지 중요하잖아.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사건을 언급을 해주세요. 사건 언급을 해주고 이건 조건이야. 이건 조건이니까 뭐 평균 구할 때는 우리가 저걸 쓸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에 언급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합사건과 배반 사건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독립이라는 조건은 뭐 요걸 쓸 거예요. 지금 선생님 요걸 가지고 썼고요. 이거에서 파생되는 성질을 논증을 반드시 해줘야 돼. 논증을 해줘야 하는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첫 번째로 구하라는 게 그 이산확률 분포를 작성하는 거니까 PB를 우리가 구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평균을 구하려고 했더니 PB는 여러분이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A 교집합, B 여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붉은 공이면서 그 다음에 2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PA와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를 안 쓰고 들어가면 안 되나 제시문에 덧셈 정리라는 게 있잖아. 그럼 그거 언제 쓰려고? 그거를 반드시 그러면 뭔가를 언급을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PA야. PA를 만약에 뭔가 언급을 하려면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요 생각해보는 거지.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배반이고 그거의 합사건이 PA니까 A 교집합 B와 이런 배반 사건이라는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사건이 합사건이 A니까 덧셈 정리를 가지고 배반 사건에 대한 확률 계산은 두 사건의 덧셈이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갈 수가 있다. 왜? 얘가 독립이다라는 멘트를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렇게 됨을 증명을 했고 우리가 가해서 PB가 4분의 1이니까 PB의 여사건이 얼마라서 4분의 3이라서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런 말을 좀 멘트를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할 만한 거죠. 문항이고.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도 뭐 아까 보니까 많이 그렇게 썼는데 조금 사건 정의 내리는 거 조금 언급이 좀 덜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술에 나갈 때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할 때 그 설명을 어떤 사건에 대한 정의와 배반이라는 어떤 사건의 용어를 이용한 다음에 저렇게 썼으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처음부터 이런 언급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없잖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린 벤 다이그램을 알고 있는데 저게 왜 저렇게 된지는 이해는 되는데 논증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언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언급을 통해서 저 A와 B 여사건의 확률은 저렇게 되는 거고 저 녀석은 우리가 가해서 조건 PA와 P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맞춘 친구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걸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쓰는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야. 카톨릭 대학은. 성대도 그런데 논술 문제는 쉬운데 막상 점수 받는 거는 그렇게 좋게 못 받은 친구들 보면 대부분 그런 거야. 내가 첨사 갈 때 아마 그런 꼼꼼하게 볼 거예요. 자, 그게 일단 우리 카톨릭 대학도 2번 문제,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제별 유형에서 뭐 이제 정리했던 내용이 나왔죠. 부등식 증명이 나왔는데 그 요즘에 지금 여러분도 이제 모의논술 지금 몇 개 학교 지금 한 달 정도는 지금 모의논술 보고 있는데 얘들아 모의논술에 부등식 증명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모의논술 공부하기 전에 주제별에서 부등식 증명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봐. 증감을 가지고 부등식을 증명하던 거, 그래프 모양 가지고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 당연히 증감에서는 도함수 그 미분법이지. 특히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 부등식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정적분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 같은 걸 써서 뭐 극한을 증명하기 전에 정적분을 가지고 어떤 부등식을 세우잖아.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 넓이의 개념 가지고 부등식 잡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고 또 보면 약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앞에 그게 녹화가 됐나? 그냥 녹화를 안 했나 그때? 모르겠다. 다 지워버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한번 부등식 증명은 한 번 더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올해 모의논술의 트렌드가 부등식 증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어딘가 하나는 걸려들겠지. 니들이 쓴 대학 중에 하나만 걸려들어도 그지? 만약에 두 문제를 내는 학교 한양대나 그런 데서 하나만 딱 걸려들어도 점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확실히 그걸 써본 친구들은 많이 올라가요. 진짜로 잘 써요. 아까 그래서 내가 봤거든. 몇 명은 잘 썼더라고. 3번 의외로. 근데 이게 그냥 은우야, 나 은우가 3번을 못했을 것 같아. 나 느낌이 딱 그런 게 있는데 왠지 복잡하고 생소하면 그냥 겉부터 먹잖아. 그지? 그 겉부터 먹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일단 기억을 볼게요. 기억의 제시문은 뭐냐? 이렇게 봤더니 기억의 제시문은 그냥 도형의 넓이에 관련된 거예요.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인터그럴 fx dx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언급은 뭐냐면 fx가 뭐일 때만 0보다 같거나 클 때만 그렇게 안 할 땐 절대값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넓이는 저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같은 경우는 양의 실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수함수, 이런 분수함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y는 뭐 t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지? 이런 분수함수에서 1에서부터 x까지 이 면적을 지금 뭐로 잡겠다? lnx. 레이피라는 수학자가 저 분수함수에 대한 lnx에 대한 정의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어디까지? x까지 t분의 1을 우리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저 면적은 뭐가 된다? lnx가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죠? 이게 상당히 유용한 거고 이거는 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역과 니은이 있었고 근데 디귿과 리을이 좀 어려운데요. 먼저 디귿은 뭐 이제 문제를 이제 논제 1번이나 2번인데 뭐 논제 1번을 풀려면 뭐 명제 디귿을 읽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 문제 2번을 푸는 문제니까 먼저 그냥 디귿 바로 논제 1번 풀면서 한번 들이대 볼게요. 논제 1번은 뭐냐? 논제 1번이 뭐냐? 자,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건드려도 돼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요거 특히 나는 1번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았을까? 3-1번은 좀 자신있게 우리가 예전에 개념 강의했던 내용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개념 강의에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예요. 논제 1번을 한번 보세요. 논제 1번에서는 뭐를 이용하라고 했죠? 기역과 니은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기역을 봤더니 넓이를 이용하라고 했고 니은을 봤더니 이 분수함수의 정적분한 녀석이 lnx가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뭐를 증명하라고 했냐면 재심은 디귿을 참이냐 거짓이냐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판별해보자. 참거짓을 판별해보라고 했다고. 어떤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너희들이 한번 논해봐. 근데 명제를 봤더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명제예요. 루트 2 1 더하기 n분의 1 이건 뭐 이제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2에 대한 정의에서 많이 나온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저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2가 되잖아요. 그죠? 무한대로 보내면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예전에 했었나? 요게 뭐 x라고 놔볼까? 실수 형태꼴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거 이런 녀석이 들어간 어떤 대소관계를 할 때는 얘들아 뭐 힌트를 얻어가면서 이런 뭐 밑도 미지수 x가 있고 지수도 미지수 x가 있는데 이런 녀석의 어떤 그래프 개형이나 아니면 대소관계를 할 때는 양변에 뭘 취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는 게 편해요. 그거는 나와야 돼요, 얘들아. 뭘 해야 돼요? ln을 취해야 돼. ln.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이렇게 보면 이게 왜 갑자기 저기서 왜 뭐가 연관됐지? 잘 안 보이지만 이 부등식을 양변에 ln을 취해보면 2분의 1보다는 크고 n은 밖으로 나오고 ln 1 더하기 n분의 1은 요거는 1이 되는 거 맞죠? 이걸 증명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lnx만 있으니까 n을 나눠봐. n을 나눠보면 2n분의 1보다는 얘가 큰 거고 ln 1 더하기 n분의 1이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건데 n분의 1인데 분수함수인데 저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얘는 이 x 대신에 1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말은 이게 n 더하기 1까지 이 말은 이런 거네요. 이런 내용이네요. 분수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1에서부터 요 구간이 요게 1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하면 이 곡선에 둘러싸인 면적은 1 더하기 ln 1 더하기 n분의 1이잖아요. 거기까지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정적분의 정의를 할 때 절대부등식을 잡을 때 말이야. 응? 절대부등식 잡을 때 왼쪽을 끝으로 하는 요 직사각형의 면적. 그죠? 그 다음 오른쪽 끝으로 하는 요 직사각형의 면적.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모양은 또 아래로 보내니까 이 사다리꼴에 대한 어떤 면적을 가지고 부등식을 설정할 수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먼저 가장 큰 왼쪽을 대신에 이 함수가 감소함수라는 언급은 해주면 좋죠. 감소함수라는 언급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주어진 건 없잖아요. x분의 1 그래프가 주어진 건 없으니까 여러분이 요 t분의 1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 t분의 1이라고 놓고 나서 얘를 미분 때려봤더니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이고 그럼 얘는 항상 뭐가 된다? 음수이므로 HT는 뭐가 된다? 감소함수다. 감소함수이다.
뭐 이런 언급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언급이 있으면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감소함수 그래프에서 그죠? 왼쪽 뭐 그래프 모양까지 만약에 하려면 이계도함수를 구해야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증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면 알잖아요. 눈치챘지? 여기 밑변 길이가 n분의 1이야. 이 높이가 1이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뭐예요? 이 직사각형 면적. 그러니까 얘는 뭐니까? 얘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 더하기 n분의 1 t분의 1 dt인데 얘가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 얘가 요 오른쪽을 왼쪽을 직접 높이라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 그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그게 얼마예요? 아이고 이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 오른쪽을 높이로 하는 면적이라고요. 왼쪽을 이렇게 면적 높이가 1이고 밑변이 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대한 서술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밑변 길이가 n분의 1이고 높이가 뭐가 되는 거죠? 높이는 1 더하기 n분의 1. 쉽게 말하면 n분의 n 더하기 1이 있는데 요 분수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높이는 뭐가 될 거냐면 n 더하기 1분의 n이 돼요. 그죠? 이것을 좀 약간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럼 높이는 n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n 더하기 1분의 n이니까 높이를 구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n 더하기 1분의 1인데 이 n분의 1이 안 나와. 그렇지만 봐봐. 너희들이 n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녀석이 지금 요 내용 인터그럴 1에서부터 1 더하기 n분의 1 여기까지 증명을 했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게 2n인데 당연히 얘가 자연수 n에 대해서는 저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1일 땐 이 같은 거니까 2n분의 1보다는 얘가 당연히 크죠. 왜냐면 2n이라는 게 n 더하기 n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라는 게 1보다는 같거나 크기 때문에 그 역수를 취하면 당연히 얘가 같거나 큰 거 아닌 겁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증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힌트를 문제자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가지고 증명을 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점수를 좋게 못 받아. 근데 힌트는 그렇게 가지라는 거야. 힌트는 이렇게 가되 처음에 서술 과정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부터 쓰는 거예요. 얘가 n분의 1보다 작고 n 더하기 1보다 작은데 얘가 2n분의 1보다는 같거나 크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얘를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서술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유도했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유도해 주는 거야. 그지? 역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러면 선생님 올해 뭐 이제 다른 학교도 지금 하나 예상 중인데 요런 거 사다리꼴의 면적. 사다리꼴의 면적은 얘들아 만약에 카톨릭 문제 사다리꼴 면적이 나오면 이계도함수를 구해봐야 돼. 그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이 정적분의 면적하고 사다리꼴의 면적이 달라지거든요. 부등식. 이거 올해 한번 예상해 볼게요. 적어놓으세요. 카톨릭 논술 시험 보는 친구들은 나중에 파이널 수업 때 또 한 번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드러나 카톨릭 대학을 시험 보는 친구들은 그래프 모양과 대소관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등식 설정하는 거 아니면 정적분을 바꾸는 거 그런 것이 충분히 이번 올해 카톨릭 모의 논술에서 나왔듯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런 거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서술 과정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한 것뿐이니까 그게 3-1번에 관련된 해석 문항이에요. 정리가 됐나요?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죠?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논제 1번에 관한 해석이고 그 다음에 2번을 좀 설명을 해보자. 2번은 뭐냐? 2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리을의 수열 AN인데 이 수열 문제가 특히나 많이 나오고요. 카톨릭 문제는 원래 예전에는 수학적 기납법이 매년 출제되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올해는 모르겠어. 올해도 수학적 기납법 나올 것 같거든 나는.
근데 여기 명제 참거짓 판별하는 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올해 하여튼 카톨릭 대학은 선생님은 하나는 확정해요. 통계 하나랑 통계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올해는 적분에서 정적분이 하나 나올 거 부동식 증명이 나올 것 같아. 난 부동식 증명이 하나 나올 것 같고 부동식 증명은 선생님이 말하지만 아까 뭐 이렇게 넓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어떤 방법 표현값정이 특히 표현값정이 그지? 아니면 도함수를 통해서 증감을 판단해서 여러분이 대소관계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적분이었으면 이분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파트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네. 근데 이제 리을이 어떻게 보면 이 논제 2번이 가장 어려운데 논제 2번이 가장 어려워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 집합인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b의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an이라고 하자. 뭐 그거의 극한이니까 뭐 an의 어떤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b의 집합을 먼저 해석을 해보죠. 이게 무슨 집합인가? 알파라는 원소의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는 다음에 3차 방정식 x의 3승 마이너스 근데 여기 갑자기 1 더하기 n분의 1에 n승이 지금 요게 있다고 그죠? n승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이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방정식의 실근과 그 다음에 u를 뭐로 하는 u를 합집합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u가 그냥 쉽게 말하면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실근과 그죠? 요 방정식의 실근과 b라는 요 집합은 이 알파와 이 루트 2를 뭐로 하는 루트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근데 이 알파는 요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말하면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b는 쉽게 말하면 근 최대 맥스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가 있을 거야. 근데 요 원소는 4개 아니면 3개 아니면 2개 아니면 하나. 뭐 이게 다 이 루트 2라면 뭐 하나가 되겠지. 그런데 지금 문제자는 요 b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an이라고 했다면 분명히 요 가장 큰 수는 n에 관한 식이라는 거네. n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뭐를 구해봐라?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지금 이게 일단 문제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근데 위에 우리가 논제 1번 다시 말하지만 카톨릭 대학은 반드시 제시문과 논제 1을 연결하는 문제야 다. 그래서 논제 1번의 결과는 우리가 이거였어요. 논제 1번의 결과는 어떤 부등식을 쓸 수가 있냐면 증명을 했으니까 루트 2는 뭐다?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그 다음에 요 놈은 2보다 작다. 요 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논제 1번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저런 것까지 우리가 뭐 여기서 넓이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과 요 방정식에서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요 방정식의 실근을 한번 추론해봐라 구해봐라 뭐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죠? 미치겠다. 그죠? 일단은 저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나요? 잠깐만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3차 어떤 방정식의 어떤 인수분해를 못하고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도구는 뭐밖에 없냐? 다시 한번 당연히 그래프 개형을 알려면 도함수 미분을 해야죠. 미분을 해볼까요? 미분을 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그죠? x가 될 거고 더하기 1이 된다. 뭐 이 정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일단 조금 이렇게만 도함수만 써볼게요. 이것만 가지고는 뭐 극각 구할 수 인수분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부등식은 있고 근이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걸 확인해야 돼. 뭐밖에 없을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푼 사람이 없어 이거. 응? 잘 생각해봐. 조건부 확률은 안 되나요?
그러면 나중에 명수야 그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 나가보고 요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게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방정식의 실근 그래프 개혁도 못 그리겠어. 그리고 또 하나 부등식. 부등식이 주어졌고 뭐밖에 없죠? 뭘 몰라요 임마. 사이값 정리. 그렇지 명수야. 사이값 정리 맞습니다. 사이값 정리를 생각해야죠. 왜냐면 야 얘들아 우리가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별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구간 안에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을 해야 하는데 맞아? 개인 문제자가 이런 힌트를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한번 이걸 대입해서 만약에 그 부호가 다르다면 그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 없다라는 걸 판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만 찾아내면 돼. 가장 큰 수인데 여기서는 루트 2하고 저 1 더하기 n분의 1 하고 2에 관한 생각이야. 그래서 fx는 연속함수고 일단 fx는 연속함수이고 f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2를 한번 대입해볼까요? 2를 대입해보면 2의 3승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에 n승 2의 제곱 2 빼기 2는 없어지죠. 2 빼기 1 없어 요거야. 근데 2의 제곱으로 묶을게. 2의 제곱으로 묶으면 2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에 n승이 되는데 얘가 얘보다는 크죠. 저기 논제 1번이 나오잖아요. 아 그럼 얘는 플러스다. 얘도 플러스고 그럼 얘는 0보다 크고 그죠? 연결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f1 더하기 n분의 1의 n승도 한번 대입해볼까요? 얘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좀 복잡하지만 한번 대입해볼게요. 여기다 대입을 해봐.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에다가 3승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역시나 n승 3승 이렇게 될 거고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 없어지잖아요. 얘 없어지니까 이건데 이거는 역시나 뭐가 돼? 이건 음수가 되죠. 딱 맞네. 저 논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왠지 이 함수값을 대입해서 여러분한테 대소관계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f 루트 2는 어떻게 되죠? f 루트 2도 한번 해볼까요? 루트 2는요? 이거는 뭔가 복잡해 보여. 2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에다가 2가 되고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만 일단 봐보면요. 2로 묶어보세요. 2로 묶어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이 되고 요건데 얘는 요 관계에 의해서 논제 1번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더했으니까 얘는 음수죠. 뭐 이 정도 부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3차수 그래프를 연상해 봅시다. 자, x값이 루트 2, 그 다음에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그 다음에 2가 있어. 근데 2를 대입했더니 양수의 점이 찍혔고 음수의 점이 찍혔고 얘도 음수의 점이 찍혔어. 그럼 어떻든 간에 여기 어떤 요 상황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연결돼서 요게 근이 적어도 하나 근이 일단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차 함수잖아요. 라고? 3차 함수 생각해봐. 3차 함수 최고차함수 양수야. 왠지 만약 요 논증, 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2 이상부터 만약에 x가 2 이상에서 최소값이 양수라는 사실만 보여준다면 양수 뭐보다 큰 범위에서 요 함수 fx가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함수라는 사실만 보여준다면 더 이상의 근은 없다라고 논증할 수 있겠지. 3차함수 그래프를 연삭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큰 수의
범위야. 근을 이건 구할 수가 없어요. 이 AN을 설정할 수 없지만 AN이 만약에 얘가 제일 큰 거라면 범위는 설정할 수 있고 근데 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 설정하는 거. 자, 왜 감을 잡아야 하는 게 얘를 리미트를 취하면 그게 뭐지? 빨리 말해봐.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의 리미트를 취하면 그게 뭐야? 2잖아. 오른쪽 2고 딱 아다리가 맞잖아. 얘들아. 선생님 이게 그래프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아 그렇게 맞는데 그러면은 AN이 지금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지 않냐.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도 힌트야. 이런 걸 보면 이에 대한 정리에서 저게 나오는데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의 극한값은 n인 2가 되는데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 잡아가지고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면 얘가 a인 그러려면 얘가 가장 큰 실근이라는 걸 언급해줘야 하고 루트 2는 아무리 왼쪽에 있는 근이니까 얘는 제일 큰 근은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뭐 근도 아닐 뿐더러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오른쪽에 논증이 필요해. 이 오른쪽의 논증은 이 도함수를 이용해 보자고. 우리가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증가함수라는 걸 증명하려면 요 2를 대입한 녀석의 함수값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를 한번 대입해 볼게. 3, 2의 제곱 마이너스 2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그죠? 2가 되고 더하기 1이 될 건데 예쁘다. 또 예쁜 게 뭐냐면 내가 요거를 2로 묶어볼게요. 2로 묶어보면 2로 묶어볼까요? 3, 2가 되고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더하기 1이 될 건데 어떻든 간에 3, 2는 야 얘가 2보다 큰데 2배 한 녀석은 당연히 2배 한 것보다 큰데 3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양수가 되는 거에 1이니까 얘는 양수야. 양수라는 말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직 모자라지. 그럼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걸 한번 봐보면 우리가 x로 한번 묶었다고 생각해봐. 3x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더하기 1인데 이 꼴을 봐보면 x가 2보다 큰 범위에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당연히 이 x가 2보다 같거나 크면 x의 제곱은 당연히 뭐가 돼요? 2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얘보다는 처음에 2를 대입한 것보다는 어떻게 무조건 얘가 같거나 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무조건 같거나 크죠? x의 범위가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말이야. 그런데 f2가 양수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만큼은 이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한다.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AN이라는 녀석은 가장 큰 실근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샌드위치 정리를 쓰고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좀 생소하죠. 요게 그지? 요게 좀 부등식 증명이에요. 부등식 증명. 다른 게 아니라 그렇구나. 요 내용이 들어가야 돼.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어렵죠? 어려운 건 맞아요. 우리 은우가 지금 몰라요 하면서 막 욕 시봉시봉 되고 있을 거 같아 지금. 그지?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잘 생각해. 실근인데 이거 실근을 못 구하는 상황이야. 응? 실근인데 실근을 못 구하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는 이 부등식 조건이 왜 주어졌는지를 일단 눈치를 채야 돼. 한번 눈치를 채봐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 값을 대입해봤어. 근데 이 조건이 저 부등식을 썼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았고 우리가 지금 결론한 도달하는 것은 1 더하기 n분의 1과 n 요 이 사이에 근이 일단 하나 있다라는 건 알았다고. 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걸 알았어. 적어도 하나.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가 이 범위에서 얘가 증가함수야.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 말은 여기에서 근이 하나 있는데 근이 적어도 하나 있을 건데 그 근을 AN이라고 했을 때 맞아? 그 이후에는 만나지 않아. 근데 만나지 0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요 AN이라는 게 가장 그 뭐가 되는 거다? 큰 실근이 된다라는 논증인 거야. 그 논증을 여러분이 서술을 하는 거지. 그지?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 문제를 똑같이 뭐 너희들이 못했다고 상관없어. 그 어떤 논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너희들이 논리적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나도 인정할 건 인정하지. 어려울 건 어려운 거야. 이게 카톨릭 모의 논술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조금 시간이 남아서 우리 인하대 거 조금 하나 좀 볼게요. 인하대 거. 자, 이거 약간 끊고 다시 인하대 거 녹화를 좀 할게.